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할까요? 총 5가지의 특징들을 한번 제가 뽑아봤는데요.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당연히 레이아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폰트, 세 번째는 목업, 이미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것들의 완성도를 높여줄 텍스처. 그 다음에 마지막은 가장 중요한 통일감이 그것입니다. 네, 레이아웃 쉽습니다. 조화롭게 배치하시면 돼요. 문자, 사진, 기호 등의 구성 요소를 조화롭게 배치하세요. 그리고 여백을 보세요. 말이 너무 쉽죠? 도대체 조화로운 디자인이 무엇일까요? 다양한 예시들을 한번 보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는 노트폴리오라는 국내 디자이너들이 포트폴리오를 업로드하는 그런 홈페이지예요. 굉장히 많은 디자이너들의 작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 모든 작품들을 보시면은 모든 부분들에서 배울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한 디자이너의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탕탕이라는 디자이너신데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나이가, 나이가 2001년생이십니다. 여러분들이랑 거의 차이가 없죠? 네. 저는 2000년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 디자이너가 이렇게 멋진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니 참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게 멋진 포트폴리오라고 여겨지는지, 왜 이 디자인들이 조화롭게 여겨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건 아주 재치 있게 타이포그래피를 통해서 포스터를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레이아웃이 임팩트가 한번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표지와 그 다음에 이런 사이드 부분에 밀도를 올려주는 다양한 글자들. 네, 이 부분은 제 개인정보니까 빨리 넘어가고요. 네, 간지가 있고 이제 레이아웃을 단조롭게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보니까 조화롭다는 말은 결코 단조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조화롭다는 말은 다양한 변주가 있지만 그 안에 중심이 있고 그것이 잘 어우러진다는 뜻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한 1대2 정도의 비율로 레이아웃을 설정했다면 그 다음에는 1대1 정도의 비율로 레이아웃을 설정을 하고요. 그 와중에도 요런 이제 요런 부분들의 여백들이 일정해요. 일정하죠. 이런 부분들의 여백들도 마찬가지고요. 동일한 곳에 이런 숫자들이 항상 있고요. 네, 좌측 아래에 이렇게 작품 설명을 하는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로 통일성을 부여하면서 또 이런 걸로 전체적인 조화로움을 또 만들기도 해요. 네, 간지고요. 이것도 굉장히 심플하게 우측에 작품을 배열을 했고요. 계속 이렇게 우측에 작품이 있다면은 지루할 거예요. 하지만 이 작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네, 레이아웃을 이렇게 좌우로 나눠지는 모습을 했다면 이번에는 요 안쪽에 사진처럼 레이아웃을 배치를 했고요. 여기 쓴 목업도 보세요. 어쩜 이렇게 감각적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전부 이제 무언가 설명하는 안쪽에 이제 사진 있는 페이지니까 어떤 페이지는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두기도 하죠. 그 다음에 변주를 또 주고요. 이 포트폴리오부터는 다른 레퍼런스를 설명하는데 같이 이제 전달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조화롭게 배치하세요. 조화로운 건 그리고 단조로운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트폴리오라는 사이트고요. 이제 노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비엔스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비엔스는 정말로 유명한 전 세계에 있는 굉장히 실력 좋은 디자이너, 아티스트 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하는 곳이에요. 굉장히 다채로운 작품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저는 어떤 걸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대한 포트폴리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영상까지 이분은 만드셨어요. 비비안 웨인스테인이라는 브랜드인가 보네요.
일단은 어, 뭐 컬러가 굉장히 비비드하고 아름답죠. 이 레드도 그냥 레드가 아닌 것 같아요. 좀 다홍빛이 도는 채도가 높은 레드인데 이런 레드도 뭐 너무 잘 썼고요. 폰트 또한 굉장히 예쁜 폰트를 썼네요. 네.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아까 노트폴리오랑 결이 조금 달라요. 아까 노트폴리오는 조금 더 설명하는 것들이 많고요. 비엔스는 좀 특징이 그러한데 설명 없이 이렇게 이미지로 설득을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아무래도 글로벌한 사이트다 보니까 이렇게 이미지로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제 조화로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어느 부분이 조화로운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컬러가 통일이 돼요. 굉장히 조화롭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도 통일이 되죠. 네. 레이아웃도 균형들이 다 한 페이지마다 맞습니다.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중앙에 사선으로 위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런 작가들의 작품 잘 보시면요 정말로 놀라운 게요. 요런 곳에 이런 여백들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요. 이거는 감이기도 하지만 또 감이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은 재서 맞추시면 돼요. 그거 한 두세 번 하면은 그게 바로 감이 됩니다. 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동일한 여백들이 있고요. 레이아웃도 너무 똑같은 것이 반복되지 않게 다양한 목업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죠. 네, 이거는 벽에 포스터로서 걸린다면 어떨까 목업을 한 것 같고요. 진짜로 찍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리얼하네요. 네, 다양한 굿즈들도 있고요. 조화로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이거든요. 이 레이아웃은 감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내가 감이 없어라고 속상해 하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감을 키우려면은 너무 중요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런 포트폴리오들을 이제 보시고 많이 보시면서 벤치마킹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감을 키우는 일이에요. 네,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여백을 보시는 것이 조화롭게 배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벤치마킹을 해나가는 것.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런 포트폴리오 사이트들의 유수한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보면서 그 디자이너들의 레이아웃을 벤치마킹 하세요. 여러분들 학생인데 벤치마킹 한다고 뭐 수익이 창출되는 거 아니잖아요. 전혀 상관없고 정말 치열하다 싶을 정도로 똑같이 따라도 해보시고 그거를 내 색깔을 입혀서 발전도 시켜보시고 그렇게 벤치마킹 해보세요. 이 벤치마킹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빠르게 프로 디자이너로서 만들어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폰트입니다. 아까 이 비비안 웨스테인이라는 곳도 굉장히 폰트를 특이하고 예쁜 폰트를 썼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보시면은 메인 폰트체가 있어요. 좀 특이하고 예쁜 애들이 있죠. 네, 이런 것도 좀 예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폰트들은 어, 또 다른 폰트요. 이런 특이한 폰트로만 전개를 해 나간다면 가독성이 떨어져요.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이게 눈에 익지 않은 폰트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메인이 되는 폰트들은 이렇게 특별한 폰트로 하되 안에 이제 설명하는 이런 폰트들은 굉장히 가독성이 있는 그런 폰트들로 사용을 해요. 만약에 글자가 요런 폰트들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읽기가 너무 불편하지 않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폰트가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저희 지금 이 PPT도 굉장히 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제목은 봉고딕 볼드 70포인트로 그다음에 본문은 봉고딕 라이트 25포인트로 이게 본문이죠. 상세 설명은 죄송해요. 16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규칙을 다 정해서 이 폰트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 PPT를 만들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이 폰트는 좀 다르죠? 왜 다르냐면 저희 스튜디오의 로고기 때문이에요. 어, 마치 이제 이런 건 거죠. 최소 세 가지의 폰트 규칙을 정하세요. 이렇게 제목 폰트, 본문 폰트, 그다음에 상세 설명 폰트요.
그리고 5가지 이상의 폰트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한 화면에 5가지 이상의 폰트가 들어가면은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 사납고 통일된 느낌도 주지 못하고요. 이제 가장 추천드리는 이 3가지의 폰트 크기, 굵기로 이제 진행을 일관적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디자이너들이 이제 굉장히 잘 쓰는 폰트 사이트를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데요. 저작권 걱정이 좀 없어요. 이 사이트들 같은 경우는 영문 폰트는 구글 폰트. 뭐 너무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구글 폰트. 네, 구글 폰트고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하는 문구들을 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는 로고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서체에 적용된 구글이라는 글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 구글 폰트 그리고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눈누라는 폰트 사이트 내에서 로고를 디자인할 때 거의 확정을 시켜요. 네. 이렇게 확정을 시키고 뭐 카테고리도 다 나눌 수 있고 폰트 이거는 이제 상세적인 설정을 하는 건데 thickness는 두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두꺼운 로고를 만들고 싶으면 이 thickness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되고 정말로 얇고 띵한 로고를 만들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저는 보통 이것만 봐요. 그리고 또는 뭐 width 이거는 이제 넓이인데 넓이가 이거 뭐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설정을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보통 저는 thickness만 봐요. 그리고 카테고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보통 산세리프를 많이 보고요. 산세리프가 뭐냐면은 네, 이렇게 폰트를 보시면은 끝에가 굽지 않고 딱딱 네모나게 떨어지죠. 산세리프는 세리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세리프는 이렇게 끝이 굽은 애들을 세리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로 따지면은 궁서체는 세리프고 고딕체는 산세리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젊고 IT 기업 같은 좀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의 로고를 만들 때는 이렇게 산세리프를 추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뭐 전통이 있거나 아니면 여성스럽거나는 빼고요. 네, 전통이 있거나 뭔가 엘레강스한 느낌이 들거나 이런 좀 뭐 감성적이거나 이런 로고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끝이 이렇게 좀 굽은 폰트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핸드 라이팅 폰트는 손으로 쓴 것 같은 폰트죠. 네, 네, 이런 폰트도 있고요. 구글 폰트에서 웬만하면은 쓰시는 게 좋아요. 구글 폰트는 웹에서도 호환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작권도 걱정이 없고요. 만약에 정말로 구글 폰트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폰트를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면은 다폰트라는 것도 추천해 드리기는 해요. 근데 이곳은 폰트가 호환이 잘 안 되고 이 폰트 파일을 직접 뭐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폰트 종류는 정말로 많아요. 아름다운 폰트도 많고요. 네, 네, 뭐 이런 무늬도 폰트로서 존재를 하고요. 네, 이런 이상한이 아니라 특이한 폰트들이 많죠. 네, 이런 폰트들을 쓰실 수 있어요. 이런 폰트를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쓰실 수 있는데 중요한 점은 이 폰트들이 저마다 저작권이 다 달라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 폰트들을 사용해서 수익을 막 대량으로 창출하실 일이 생긴다 하면은 한번 저작권을 읽어보셔야 돼요. 그전에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학생들이 뭐 만드는 작업물이 이 폰트를 제작한 사람에게 크게 해를 끼치거나 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더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가 되고 규모가 있는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으실 때는 반드시 저작권을 확인해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업으로서 활동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다폰트 같은 폰트 사이트는 쓰지 않고요. 웬만하면 구글 폰트에서 쓰고 그 다음에 한글 폰트는 눈누라는 사이트에서 씁니다. 네, 보이시죠? 상업용 무료 한글 폰트 사이트. 네, 이 사이트도 구글 폰트의 한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폰트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개별적으로 완성도가 높고 쓸만한 폰트들이 모아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세요 쓰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러 가지 설정들을 다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요즘 몇 년 동안, 2년 동안 굉장히 많이들 기업이든 어디든 많이 쓰고 있는 폰트가 바로 이 에스코어 드림입니다. 이 폰트는 제가 정말로 추천을 드려요. 너무 깔끔한 고딕이고요. 몇 년 동안 노토산스, 봉고딕 이런 폰트가 이제 주를 이뤄왔어요. 그거는 사실은 클래식한 폰트이기 때문에 아직도 쓰이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카카오나 5개 강판이나 이런 에스코어 드림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도 깔끔하고 예뻐요. 그 외에도 자신의 디자인 컨셉에 맞게 폰트를 선택해서 디자인을 하시면 됩니다. 귀여운 그런 디자인을 하실 때는 이런 둥글둥글하고 두껍고 이런 폰트를 쓰셔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하나 명심하셔야 될 점은 이거는 디자인 작업물 내에서 쓰시지 포트폴리오에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이런 이제 특이한 폰트들이요. 제목에는 쓰셔도 되겠지만 내용 안쪽에 전개해 나가는 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쓰시는 편을 추천을 드려요. 너무 아마추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지금 보시면은 강소금님의 포트폴리오네요. 이런 식으로 제목같이 포인트가 되는 폰트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특이한 폰트를 쓸 수 있어도 안에 있는 본문 내용들은 노토산스, 봉고딕 이런 애들이 가장 적합해요. 그것이 사실은 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 그 룰이 무엇을 위한 룰이냐? 이걸 읽는 사람들을 위한 룰이에요. 가독성을 챙겨주겠다 하는 배려고요. 네. 이런 것에서 고집을 굳이 부릴 필요는 없어요. 고집을 부리면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은 원치 않으시겠죠? 대신에 이런 이제 특이한 폰트들을 이런 제목 정도에는 같이 써주실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자유고요. 네, 이런 이제 폰트 사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목업입니다. 한번 목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목업은 저 옛날에는 목업을 좀 별로 중요하게 안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디자인이 예를 들어서 냉정하게 말해서 80점짜리 디자인이다. 이렇게 제가 아트에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는 되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내 디자인 정말 뭔가 부족한 디자인이다 하실 때 조금만 더 돋보였으면 좋겠다 하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목업을 한번 찾아서 넣어보시면 느낌이 또 확 달라져요. 이건 하나의 치트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그렇다고 디자인을 대충 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네, 한번 살펴볼까요?